평가합니다. 예, 전혁 대표. 저는 뭐 그냥 보통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뽑진 않았지만 모든 국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5년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회견을 보면서 그렇게까지 참을 필요는 없겠구나. 이 1년 고생하고 시황차고 겪은 것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고생이나 또 그 대가는 충분히 치렀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점에서 오늘 탄핵안 가결이라는 것은 자연 치유가 불가능해야 된 그 병에 대한 수술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서영석 대표. 교수 말씀과 전혁 씨 일반 시민 입장에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제가 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당리당략과 대통령의 오기의 충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신라의 달관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있다가 네 발 달린 짐승처럼 끌려 나와서 그렇게 내 동댕이 쳐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 이유가 표출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좀 미루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국회의원들이 조폭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혁 씨께서 기자회견 보면서 이제는 또 참아줄 수 없다, 자연 치유가 불가능하니까 수술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 주셨는데 이해합니다. 어찌 대통령이 모든 국민의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야당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격하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탄핵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을 견제하거나 비판하거나 응징하는 수단으로 이번에 사용한 탄핵소추안이라는 것이 적법한 것이냐가 문제의 초점이지,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하는 일이 있다든가 노 대통령의 스타일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국민이 많다든가 이런 것이 문제의 초점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유시민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유시민 의원은 왜 정치를 합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유시민 의원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이 지금의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노와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제 한 가장이 말하자면 정신적인 충격과 사회적인 눈물감을 참지 못해서 한강에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저는 재승박덕이라는 아주 간단한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라면은 모든 당을 떠나야 되고, 또한 대통령이라면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국민의 걱정을 해야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 대통령 걱정 많이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국민들, 대통령이 밤잠을 못 이루는 동안 정말 생활고로 자살한 사람도 있었고, 어제 대통령께서는 그 기자회견을 하고 밤잠을 설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그 가장은 한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를 대통령을 비난하시는 이유를 잘 압니다. 네. 그리고 그 비난이 꼭 다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자리는 대통령 험담하러 나온 자리가 아니고, 그와 같이 생각하시는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소추라는 방법으로 지금 권한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러한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안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정당하냐가 문제의 초점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싫어하시는 것을 굳이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모두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김용균 의원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핵심이요, 지금 최한수 교수님 우리 당, 열린우리당에도 책임이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 사안에는 관련된 모든 정치적 집단에게 각자 몫의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막았던 저희 입장에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무조건 막은 것이 아니라 저희 나름으로는 어떤 고민을 했던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차후에 일이 이렇게 전개된 것을 이해하는 데 무척 도움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탄핵소추안은 사유가 없는 탄핵소추라고 봤습니다. 이 견해는 저희 열린우리당만의 견해가 아니라 오늘 대한변호사협회의 성명을 봐도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변호사가, 법률가들이 소속되어 있는 협회입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탄핵 사유 없는 탄핵소추 가결로 규정했고, 헌법 법률을 유린한 법치주의 종언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첫째, 중앙선관위의 대통령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결정은 없었다. 이것이 대한변협의 견해입니다. 두 번째, 대통령도 선거법 준수 의지를 밝혔다. 세 번째, 측근 비리는 수사 중이거나 또는 재판 중인 상태로 대통령 직무와의 연관성이 밝혀진 바 없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그 성명을 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야당이 제출한 탄핵안을 봤을 때 사유가 없는 탄핵안을 힘으로 밀어붙여서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 권한의 정지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상황에서 그냥 밀어붙이는데 그냥 방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위법한 의안입니다. 사유가 없는 탄핵소추안이기 때문에 위법한 의안이 의회 다수파의 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가결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저희는 아주 소극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몸으로 그냥 좀 지켰던 것이고 끌어내니까 30분 만에 다 끌려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좀 국민 여러분께서 좀 널리 좀 해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탄핵사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고 또 판사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의회주의 국가에서 열린 우리당을 그렇게 심정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또 하나의 한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지금 다수당인 야당인 한나라당과 또 그 민주당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말하자면 야대 요소 많습니다. 야대 요소를 다 극복하는 것이 모든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근데 왜 이 탄핵 발의부터 탄핵 소추 가결까지 탄핵안 가결까지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오기로 버텼냐 이겁니다. 김영규 왜 힘으로 머리를 쓰지 않고. 얘기하십시오. 근데 이제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자 권한을 침해하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논쟁하고 있는 초점과 관계된 얘기에 좀 한정해서 해주셔야 저희들도 이것저것 안 하고 좀 반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초점은 선거법 위반을 했고 또 수없이 하고 있고 해왔고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하려고 그러겠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김영규 의원님이 하시는데요.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좀 명확하게 제가 지금 아까 그 대한변협에서 나온 성명서를 인용해 드렸습니다. 변협에서 보기에는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도대체 어떤 결정, 어떤 문서에 입각해서 지금 그 주장을 하시는 거기에 선관위의 경고 문서가 청와대에 갈 때는 그 내용 설명이 위법 행위를 하지 말라는 권고문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통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러한 그 문서의 양식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선거법 제9조 위반 사실이 확인됐고 또 사전 선거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간단히 사전 선거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지금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선관위에서 위법 행위라고 적시한 것이 있느냐라는 그 질문이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인용만 간단히 해주시죠. 무엇인지. 그렇죠. 여기에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정치적 주장만 있지 법적 근거는 없다는 3월 3일에 노 대통령이 이야기한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면 2월 18일 발언입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 해서 국민을 겁박해서 특정 정당 지지를 유도했고 또 앞으로 4년 제대로 하게 해줄 것인지 못 견뎌서 내려오게 할 것인지 국민이 분명하게 해달라. 또 국민이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할 줄 것을 기대한다. 선관위에서 위법 그게 한나라당 해석입니까? 거에 대한 것을 아니 한나라당 여기에 대해서 3월 3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은 공직선거법 9조 1항을 위반한 것인가 동시에 60조 1항, 85조 86조를 위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그 뭔가 미온적인 채찍으로 9조만 위반했다고 결정을 내리니까. 유 의원 말씀하시고 짧게 근거만 확인하려고 드렸던 질문인데요. 시간을 몇 분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대통령이 선거법 어느 조항을 어떻게 위배했다라고 결정한 문서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문서가 탄핵
상해 보십시오. 소추서 있으면, 예. 정제 1호적으로 나가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 국회 오늘 아침에 그 서류를 안 봐서 괜히 그 데모한다고 서류를 안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 의사 일정이 있으면 그 서류를 열심히 좀 보십시오. 보지도 안 하고 자꾸 소리만 내고. 예, 그러면 최한수 교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서 대표에게 기회를 하겠습니다. 유 의원. 예, 저도 고민하는 문제인데, 네. 저는 처음에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을 때, 이것을 강행 처리할 의도를 가지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지난 화요일까지만 해도. 근데 제가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지금 12시 넘었으니까 어제 통과됐고, 그 전날 오전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지금, 심상치 않다. 정말로 야당이 이것을 표결 처리하려나 보다. 는 위기의식을 진지하게 느낀 것이 그 표결 처리 전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판단을 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한나라당 그 최병렬 대표께서 상당 부분 이해해 줄 수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11일 밤 11시 30분에 있었던 기자간담회, 카메라 기자는 없었고 그 신문 기자들과의 간담회인데요. 이 최병렬 대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국회는 국권이 왔다 쿠데타라는 말을 쓴 것에 대해서 한나라당 김영근 의원님이 굉장히 거부감을 표현하셨는데요. 그 당의 대표님께서 이것을 스스로 의회 쿠데타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솔직히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면 고건 총리가 제일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뒤에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탄핵안을 통과시켜서 대통령 권능을 정지시킨 다음에 대행을 하는 총리에게 거국 중립력을 요구해서 다시 총리를 길들입니다. 이건 권력투쟁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민주당에서는 거국 중립력 요구를 하고 나왔습니다. 임시국회를 열자고 또 나왔죠. 자민련이 왜 이 표결에 참여했느냐. 저는 야3당 사이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권력 구조의 재편과 그 권력의 분할에 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현상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상이한 이념과 지향성 이해관계를 가진 정치 집단 사이의 권력 투쟁에서 빚어지는 문제인데, 우리 경우 이것이 탄핵 소추라는 방식으로 터져나온 것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개헌 저지선조차 가지지 못한 대통령이 없었지만,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자기를 지지하는 의회 내 세력이 개헌 저지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표출되었을 따릅니다. 이게 제가 보는 분석입니다. 예, 이 앞으로의 정국이 어떻게 대표 네, 얘기하시죠? 저는 지금 유시민 의원 말씀을 들으면서 참 어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민들은 이미 그 야당의 탄핵 이야기 또는 그 전부터 탄핵의 시나리오가 있다, 뭐 이런 시사 주간지에서도 얼마든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의 그 국회는 아까 개헌 저지선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균형이 없는 말하자면 야대 여소인 겁니다. 그럼 항상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거기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해야 되고 만에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시민 의원도 국민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만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그냥 국회 안에 들어온 국회의원들이 아닌 겁니다. 그런 점에서 왜 그것에 대해서 알아차리지 못했고 왜 그것이 이틀 전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은 매우 안일하고 매우 방만하고 국민의 뜻과 또 이 하나의 정치적인 구조와 시스템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딴것 한마디만 답변. 예, 반성합니다. 야당의 그 무한한 권력욕에 대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횡포함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지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합니다. 예. 야당이 그런 식으로 제 생각에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김 교수 얘기 듣고 냉정하게 그다음에 얘기를 기회를 했으면 드리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 참여정부가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도 또 저 개인적으로도 볼 때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기는 참 쉬운데요. 지금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이켜보죠 한번. 오늘 이 사태가 어떻게 여기에 이르게 되었나. 또 야당을 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하시기도 전에 야당 당사도 방문하시고 여야 총무들하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 많이 야당과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입니다. 근데 처음 탄핵 얘기가 나온 것이 언제냐면요, 2002년
2003년 2월 25일 날 취임해가지고 2003년 3월 10일 날 첫 탄핵 얘기가 나왔습니다. 취임한 지 14일 만이었습니다. 그때 야권에서 대북송금 특검법안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민주당에서 이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자 이렇게 얘기 나오자마자 대통령 입장 표명도 없는 상태에서 거부권 발동하면은 탄핵하겠다. 그것이 시초였고 언론에 보도된 탄핵 관련 발언만 무려 114회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러니까 이 대통령께서 그런 와중에서도 더 잘 해주셨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그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또 그렇게 단순히 옳은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대통령에 문제 있다. 이렇게 하기에는 또 부적절한 면이 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첨언하면요. 저는 한나라당의 여러 의원들께 여러 차례 이런 충고를 드렸습니다.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상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열린우리당이다. 열린우리당은 대통령과 종종 대화하고 서로 교신하고 협력하는 관계이지만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지배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아까 김영준 의원님 우리가 지시받아서 국회 안에서 싸움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렇게 보시면 계속해서 총선을 앞두고 노 대통령을 공격하게 됩니다. 지난 2달, 3달 동안 끊임없이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해왔지만 그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열린우리당 지지율은 2배 반으로 오르고 한나라당 지지율은 반토막이 났고 민주당은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잘못하는 일도 있지만 일 좀 하시게 거기 놔두고 싸움은 우리하고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번 충고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태에 이르기까지 계속 대통령만 공격하고 이렇게 하신 것이 저는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부터라도 좀 공격 목표를 바꿔주실 수 없는지. 예, 제가 전혀. 최근에는 뭐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열린우리당한테 몸싸움하라고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모든 국민이 그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하고 그걸 해달라. 뭐 지금 국민들의 입장에 지금 여기 이쁜 당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지하고 싶은 정당이 거의 없는 겁니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지지 정당이 없다고 하는 그런 퍼센트지가 항상 이제까지 여론조사에서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역시 열린우리당이 마음에 들어서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한나라당이 너무나 이쁘고 고와서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잡한 국민들의 심사를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겸손해야 될 때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야당이 그렇게 무모한 어떤 탄핵 발의를 하고 탄핵 가기까지는 야당 나름대로도 전략이 있었다.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생각을 안 하고 몸으로만 힘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십니까? 정치인들이. 중요한 것은 그동안 대통령의 정책 수행 또는 대통령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말하자면 불만을 갖고 있었고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역대 이렇게 낮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또한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대통령이 잘하고 노력하고 겸허한 모습을 보였다면 여기까지는 저는 안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은 대통령한테 가장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평가합니다. 전혁 대표. 저는 뭐 그냥 보통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뽑지 않았지만 모든 국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5년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회견을 보면서 그렇게까지 참을 필요는 없겠구나. 이 1년 고생하고 시황차고 겪은 것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고생이나 또 그 대가는 충분히 치렀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점에서 오늘 탄핵안 가결이라는 것은 자연 치유가 불가능해야 된 그 병에 대한 수술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서영석 대표. 교수 말씀과 전혁 씨 일반 시민 입장에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제가 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당리당략과 대통령의 오기의 충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근데 여기서 이 탄핵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을 견제하거나 비판하거나 응징하는 수단으로 이번에 사용한 탄핵 소추안이라는 것이 적법한 것이냐가 문제의 초점이지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하는 일이 있다든가 노 대통령의 스타일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국민이 많다든가 이런 것이 문제의 초점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유시민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유시민 의원은 왜 정치를 합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유시민 의원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이 지금의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노와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제 한 가장이 말하자면 정신적인 충격과 사회적인 눈물감을 참지 못해서 한강에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저는 재승박덕이라는 아주 간단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안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정당하냐가 문제의 초점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싫어하시는 것을 굳이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모두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김용균 의원 먼저 제가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드릴게요. 핵심이요. 지금 최한수 교수님 우리 당 열린우리당에도 책임이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 사안에는 관련된 모든 정치적 집단에게 각자 몫의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막았던 저희 입장에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무조건 막은 것이 아니라 저희 나름으로는 어떤 고민을 했던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차후에 일이 이렇게 전개된 것을 이해하는 데 무척 도움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탄핵소추안은 사유가 없는 탄핵소추라고 봤습니다. 이 견해는 저희 열린우리당만 뻔한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라면은 모든 당을 떠나야 되고 또한 대통령이라면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국민의 걱정을 해야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 대통령 걱정 많이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국민들 대통령이 밤잠을 못 이루는 동안 정말 생활고로 자살한 사람도 있었고 어제 대통령께서는 그 기자회견을 하고 밤잠을 설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그 가장은 한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를 그 대통령을 비난하시는 이유를 잘 압니다. 네. 그리고 그 비난이 꼭 다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네.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자리는 대통령 험담하러 나온 자리가 아니고 그와 같이 생각하시는 대통령에 대해서 네. 탄핵소추라는 방법으로 지금 권한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러한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신라의 달관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저기 있다가 네 발 달린 짐승처럼 끌려 나와서 그렇게 그 내동댕이 쳐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가 토론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 이유가 표출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좀 미루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국회의원들이 조폭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혁 씨께서 뭐 기자회견 보면서 이제는 또 참아줄 수 없다. 자연 치유가 불가능하니까 수술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 주셨는데 이해합니다. 어찌 대통령이 모든 국민의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야당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격하고 뭐 당연한 겁니다.